장성택과 7년 동안 함께 일을 했던 장성택의 직속 부하였던 2003년에 탈북한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있습니다. 이분을 저희가 오늘 초대했고요. 그리고 북한 조선중앙방송 기자로 활동했었던 장혜성 북한 망명센터 이사장, 이 두 분에게 북한의 속내가 과연 무엇인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반성문 쓰고 있다고 해서요. 집에서 그냥 반성문 쓰고 적당히 좀 이렇게 덮어주고 그래도 그 백두혈통에 속해 있으니까 이렇게 넘어가는가 보다 싶었는데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 깜짝 놀랄 정도로 인신공격이거든요. 아주 강도 높은. 이 어떤 의미라고 보셨습니까? YTN에 제가 토요일에 출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태가 아주 심각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오늘 발표된 내용, 일요일에는 이제 기록영화에서 삭제를 했죠. 오늘 발표된 내용을 모두 보면은, 욕적, 욕모로, 숙청시키는 그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역적이란 말이죠, 역적. 그렇죠. 그러니까 실각 또는 반성문, 가택연금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그냥 본인이 이제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반당 반혁명 정파분자로 몰려서 지금 장성택 일당, 북한이 표현이죠. 일당이 숙청되고 있는 과정이죠. 네. 우리 천 이사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이미 사실은 예고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북한에서 그 김정일이가 그 시마조 사건을 한창 전국적으로 할 때 어떤 말이 생각할까? 그 평양 보통한 격점에서 있었다고 그러던데 김정일이 확실히 태양은 태양이다. 그 두 노인네가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쪽 사람이 그게 무슨 소리가? 태양이란 건 가깝게 가면 타 죽고 좀 떨어지지 않으면 얼어 죽지 않으면 굶어 죽으니까 태양이 아닌가? 그러니까 김정일한테 가까이 가면 그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저 장성택이도 결국은 그 꼴이라고 봅니다. 그 김정은이한테 좀 떨어져 앉거나 그 가까이 앉으려면 아예 뒤집어 놓고 제가 앉다가 했어야 되겠는데 너무 가깝게 다가갔죠. 가깝게 다가갔으니까 결국은 김정은이한테서 숙청대사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우리는 좀 미리 좀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자, 장혜성 이사장님이었습니다. 조선중앙방송 기자를 하셨었고요. 몇 년 동안 하셨습니까? 조선중앙방송. 한 20년 정도 했습니다. 20년이요? 그럼 보통 어떻습니까? 이렇게 큰일이 있을 때 보통 이 정도 저희가 우리 쪽에서 알게 된 YTN에서 처음 특종 보도한 뒤 6일 만에 공식 확인을 한 거거든요, 오늘. 이 정도가 보통 정상적입니까? 아니면은 좀 이례적인 겁니까? 좀 빨리 합니다. 빨리 한 겁니까? 사실은 그 전에 저는 그런 수청을 수없이 지켜봤거든요. 67년 5.2 여기가 당조안에서 사기 15차 때, 그 다음에 69년 인민군당 사기 4차 때, 그 이후에도 겨까지 뭘 해서 수도 없이 숙청이, 그저 주기적으로 숙청이 이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대체로 무슨 전원회 한다거나 또 정치국 확대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하고 하는데, 이번에는 거의 회의도 어떻게 극소수의 인원만 모여서 하고, 그것은 언론, 그것을 한 것 같습니다. 김광진 연구위원님은 7년 동안 아까 저희가 자막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행정부, 장성택이 행정부장이었으니까 그 산하에 있었던 곳에서 비자금을 주로 관리를 하셨다고 들었고요. 7년 동안. 저도 사실 장성택 관련 비자금 관리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숙청당한 장수길 행정부부장도 우리 운행에 왔었고요. 우리 운행이 이제 욕심이 나갔고 자기 이민보안성에 이제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만났던 기억에는 이제 아주 오만하고 장수길 말씀하시죠? 별 하나씩 다 주겠다. 중자 별을 다 주니까 이제 와라.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오만했고 그 다음에 장성택하고 그 돈 관계가 아주 깊숙이 이렇게 연계되어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도 이제 장성택이 권력이라든가 돈 이런 데 이제 많이 영향력을 발휘했고 또 자기 권력을 행사했죠. 비자금이 많았습니까? 그때도 장성택의 비자금이? 좀 꽤 됐습니다. 사실 하는 게 어느 정도 그 금액은 사실 구체적으로 좀 밝히긴 그렇고요.
이용화 제1부부장도 장성택이 노동당 조직부 1부부장 할 때 이제 오랫동안 종합부부장을 했어요. 그래서 예. 필력이 아주 대단했고 종합부부장은 일 업무를 다 종합해서 김정일에게 보고하는 그런 임무를 띠고 있거든요. 근데 네. 그 일을 오랫동안 했고 이제 행정부 1부부장 또 하면서 아마 경제 이권 사업, 예. 김정일 사망 후 북한의 권력 구조를 다 재편하고 경제적 이권들을 재편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 과정에서 많은 돈을 착복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 네. 또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거부했다고 할 정도까지 그 중앙에 또는 가장 윗선에 그런 지시사항들이 정확히 묶여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착복을 했다는 것이 장성택이 직접 착복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장성택을 등에 업고 예. 장성택의 그늘 아래서만 가능한 거죠. 북한은 사실 운행들의 개인 계좌가 허용은 됩니다만 네. 누구도 외화 운행에 이제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설사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게 자료들이 다 이제 공개가 다 알거든요. 조사받고. 근데 네. 장성택은 권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장성택 이름으로 가지고 있은 건 아니고요. 다른 자금으로 뭐 실례를 들어서 뭐 16호 자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따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예. 필요할 때 쓰고. 그 아까 이제 얼마인지 정확히 액수를 밝히시긴 어렵다고 했는데 과거에 10몇 년 전에 우리 뭐 전직 대통령들이 수천억 원 비자금이 발견돼서 처벌받고 했는데 왜 근데 뭐 그 정도 규모입니까?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제가 아닙니까? 관리했던 자금이 1억 달러 정도 됩니다. 1억 달러면 1,000억 원이지 않습니까? 1,000억 원이 넘는 거죠. 그 전체적으로 장성택 돈은 아니고요. 그 돈이 이제 뭐 대부분이 김 이제 씨가의 비자금. 혁명 자금입니다. 혁명 자금이라면은 이제 김정일이 자기가 1년 동안에 수확한 예. 모은 돈을 예. 방침을 받은 건에 한해서 예. 중요도 순서로 이제 자금을 할당을 합니다. 할당을 하면 혁명 자금의 명목으로 할당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우리 운행에 많이 왔었는데 그 혁명 자금을 제가 혼자서 따로 관리를 한 거죠. 그 개중에는 이제 장성택 자금도 있었죠. 그러면 그 1,000억 원이 그러니까 김정일 일가의 비자금 전체는 아닌 거죠. 또 다른 데도 있었겠죠. 그렇죠. 우리 운행에서도 제가 관리한 돈만 그거니까요. 예, 다른 운행에도 창광신영운행이나 군수산업, 다른 운행들에도 좀 많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비자금이요. 주로 어떤 데 사용되고 어디서 들어오는 겁니까? 가장 많이 할당되고 쓰이는 게 이제 군수산업입니다. 핵개발, 미사일. 그 다음에 인민경제와 관련돼서는 우리 운행이 많이 관리를 했어요. 인민경제라는 건 뭔가요? 그러니까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할당된 돈이죠. 그것은 그냥 국가 예산으로 하면 되지 왜 그 비자금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거를? 그건 왜냐하면 혁명자금이죠. 비자금이라기보다 혁명자금인데 왜냐하면은 예. 북한의 국가 경제가 다 파괴가 되고 했기 때문에 예. 외화 보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김정일이가 자기 개인 사경제를 만들었거든요. 저는 그걸 김정일 궁중경제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궁중경제를 통해서 다른 파괴된 경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을 예. 최대한 가동을 시켜서 통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거기서 나온 돈을 갖고 이제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많이 쓰지만 예. 일부는 또 인민생활에 씁니다. 예. 거기에 쓰는데 이제 제가 있을 때는 뭐 평양시 닭공장 현대화, 대동강 맥주공장 건설, 당시에는 평양시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들이었거든요. 그걸 장성택이가 다 맡아서 한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 일가의 뭐 호화 생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쓰여진 그 계좌에서는 그쪽으로 나간 것은 없었던 모양이죠. 호화 생활은 다른 데서 맡아 합니다. 그러니까 소기실에서 맡아 하고 그다음에 39호실은 대성운행이 있죠. 네. 38호실은 고려운행이 있고 예. 이런 운행들을 통해서 이제 지출이 되고 그다음에 그 자기 개인적인 무슨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물건들 사오는 거는 이제 다른 회사들을 통해서 또 하고 있죠. 예. 자, 장혜성 이사장님께서는요, 오늘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로는 장성택이 정치적 야심에 따라, 자기의 정치적인 야심에 따라 자기에 대한 환상을 지어내고, 장성택에 대한 환상을 지어내고, 자,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표현대로 이제 역모를 한 것이다라는 뉘앙스를 풍겼거든요. 네. 장성택이 실제로 그런 욕심을 가지고
뭔가 좀 뒤집어 보겠다. 내가 1인자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고, 이제 그 북한 조선 중앙 통일에서 나온 거 뭐 여자와 가깝게 했다. 그 다음에 술을 뭐 어떻게 술판을 많이 참가했다. 그거를 놓고 말하면 다른 데 얘기해서 장성택이었습니까? 김정일이가 아마 여자와의 관계는 제일 지저분할 거고, 또 술판을 벌린 거는 장성택이 그 마지못해 먹을 마지못해 했다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 쟤네 아버지 김정은이 아버지가 하는 술판은 그건 오라는데 안 갈 수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먼저 처리를 하려면 제 아버지부터 처리했어야 그 순서가 맞죠. 네. 그런데 이거는 그 다 구실이고, 예. 아무튼간에 이 장성택이라는 이 말하자면 북한 통치 집단 내에서는 거목이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예. 이 거목을 제게 내깔림으로써 그러면 김정은이 자기 위신이 올라가고. 누구도 다른 간부들 누구도 야 이거 저 정은이 나이 어리다고 만만히 봤다고 해서 큰배 나겠구나 이런 그 공파심을 조장하고 여기서는 장성택이를 결정적으로 치는 게 저 정은이한테는 아주 그 사활적인 문제였을 게고 아무튼 여기서 성과는 얻었습니다. 얻었는데 실제로 그런 이제 장성택에 대해서 내놓은 그 말은 잘못했다는 문제. 이런 잘못했다 문제는 암사람 북한 최고위급 간부들 암사람이나 뒤져봐도 좀 크고 작기는 약간 차이겠지만 거의 다 만연해 있단 말씀이군요. 예, 다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보니까 뭐 고급 식당의 뒷골방들에서 술놀이와 먹자판을 벌였다. 여러 여성들과 부당한 관계를 가졌다. 그런 거는 심지어는 마약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그런 건 어느 지방 내려가도 리당 비서들만 가도 군에 가기만 다 따로 저기 뭐 뒷골방에 있지. 앞문에서 식사하는 리당 비서 부비서는 한 명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더 그 뭐 도당 책임비서, 분당 책임비서는 더 말하고 도당 책임비서 쫀대기만 하면 다 뒷골방 따라가지고 저 예. 어둠에 이민들하고 같이 앞에 식당에서 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예. 김 의원님도 북한 사회의 최고 엘리트 계층에 속해 있었고 또 해외 생활도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요. 어떻습니까? 이런 뭐 도덕적인 또는 성적인 뭐 이런 문제들 북한 사회 지금 엘리트 계층이 이런 실태가 어떻습니까? 뭐 장성택 수준이면은 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다 할 수 있죠. 사실 뭐 도박 얘기도 나왔지만은 말레이시아의 젠팅이라고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제일 큰 도박장이 있는데 아마 거기도 갔을 겁니다. 한데 북한 고위 관료들이 오면은 예. 그 대사관에서 그 관광 코스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제 몇백 불씩 쓰고 오는데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제기가 됐겠죠. 그러니까 일단 제거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몽땅 붙여서 명분이 예, 그냥 안 붙은 게 없어요. 여기는 여자 문제다. 여자 문제는 이제 김경희하고 또 갈라놓고 띄워놓으려고 이제 붙인 거고. 여자 문제도 사실 뭐 출장 갔다 오면은 뭐 원피스 예. 이런 것들 한 30벌씩 사가지고 가거든요. 30벌씩이요? 줄 사람이 30명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인민보안성에 그 악단도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솔주도 거기 출신이거든요. 네. 장성택이 관장했던 그런 악단의 그 출신 선발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 자기가 이제 술 마시면서 노래 부르게 하고 뭐 그런 것들 뭐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일이가 더 했죠. 그런 것들 번따서 이제 한 거죠 사실. 네. 뭐 그런 것들 따지자면은 한도 끝도 없죠. 예, 한도 끝도 없는데 이제 일단 반당 반혁명 정파분자로 용모죄로 다 숙청을 해야 되니까 예. 드러내야 되니까 이제 모든 제목을 거기다 붙여서 이제 숙청을 하고 있는 거죠. 장성택하고 오랫동안 같이 일하셨으니까요. 인간적인 면모도 많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장성택이라는 인물은 어떤 캐릭터의 인물입니까? 뭐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그다음에 굉장히 웃깁니까? 부하들을 잘 거느리고 잘 챙겨주고 그다음에 권력기관이 갈수록 이제 사람 보는 눈은 아주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잘 챙기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하고는 이제 룸사롱이라고 하죠. 예. 그런데도 같이 갈 정도로 이제 가깝게 지내고 있고 또 일단 한번 믿으면은 끝까지 챙겨주고. 북한에도 룸살롱이 있습니까? 외국에 나가서 가는 거죠. 외국에 나갔을 때요. 네. 그다음 뭐 북한에서 자기하고 아주 친분이 있거나 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경우라도 후회라도 꼭 데려다가 이제 챙기고 자기 부하로 다시 쓰고 이렇게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다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많고 좀 끈끈하고 세력화가 돼 있고 권력에 도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엄중하게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제거를 하는 거죠. 고사를 하는 거죠. 예. 그런데 반대로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어쨌건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력 기반이지 않습니까? 예. 장성택의 그 어쨌건 조직이 자신의 권력을 기반에 지탱해주는 기반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쳐냈을 때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쳐낸 겁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게 그 양면 칼날? 어쨌든 양면, 그러니까 그 득과 실이 있는데, 예. 장성택이도 천에 깔림으로써 다른 간부들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야, 저거 어린 놈이 만만치 않구나. 저거 주의해야 되겠다. 뭐 이런 그 말하자면 그 움츠러 들게 하는 예. 이런 효과를 얻겠죠. 다른 면에서는 그 장성택이 이제까지 말하자면 김정은이 뒤에서 바람막이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예. 김정은이 나이 어린 게 사실대로 얘기해서 알긴 뭐랍니까? 네.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를 예를 들어서 출판 받아보면 문제라든가 이게 다 북한이 김정은이 있을 때 다 그 말하자면 제의서를 올려받아서 사인을 받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김정은은 그런 거 전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이 죽은 다음에도 하나도 변동이 없이 그게 그냥 유지되어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의서 정치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이걸 김정일 장성택이가 뒤에서 다 해줬을 건 뭐 10중 8구 아니 그것도 거의 100%예요. 장성택이 해줬는데 이젠 장성택이가 그 뭐야 그 바람막이를 한 지 한 2년 됐으니까 김정은이도 대체로 그런 건 어떻게 하면 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됐고 제절로도 꽤 할 것 같으니까 이제는 장성택이 천에 깔리지 조금만 더 키워놨다선 오히려 장성택이 그 바람에 자기가 날아날 것 같은 그런 그 위기감을 느껴서 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경우에 지금 거의 뭐 역적 수준의 죄목을 덮어 씌워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고 해임시켰는데 네. 이러면 신상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신상 정도도 제 생각에는 그 가늠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그 뭐 항일 투사라고 했던 사람들도 예. 김창모의 허봉하기 뭐 이건 이거 인민공당 사기 사사 때 나간 사람들이고 그 전에 그 당선인의 조직당당 부위원장까지 했던 박금철이 예. 거물 중에 거물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일단 그 김일성의 미움받아서 천에 깔리기만 하면 예. 완전히 그 정치범 순서가더라고요. 예. 그게 뭘 얘기하는 하는가 북한에서 그런 얘기 있어요. 소련에서 그 스탈린이 집권하던 시기에 후르쇼프가 그 우크라이나 주당 비서를 하면서 말하자면 저 독일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지하 주당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꽤 했는데 예. 잘못한 거 있기 때문에 3번 사형장에 내보냈다고 그래요. 예. 내보냈는데 그 후르쇼프가 그래도 젊은 사람이고 똑똑하기 때문에 그 스탈린이 구원해 줬는데 후에 소련 공산당 20차 당대회 때 그 후르쇼프가 스탈린을 그래도 가차없이 치지 않았습니까? 그래갖고서 북한에서 얘기를 하는 게 이런 종파주의자들은 아예 밑뿌리채를 그것도 싹을 없애라. 예.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장성태가 저 정도로 그 말하자면 반당 반인명 분자로 낙인 찍혀졌으면 아마 정치범 수용소도 안 간다고는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백두를 통해 김일성 뭐죠 수령의 유일한 사위 인데 그렇게 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나온 정황을 봐서는 아주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그 다음에 여자 문제까지 이렇게 얹어 놓은 거는 김경희하고의 관계도 예. 단절 끊어 놓으려는 그런 시도로 보이고, 그다음에 김경희한테도 사실 뭐 이렇게 많은 여자들 잠자리 같이 했다. 예. 그 다음에 이런 욕정 모의를 했고 이런 반당 행위를 했다. 최고 사령관의 명령을 불복했다. 김경희가 뭐라고 하겠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나이도 지금 많고 예. 아마 끈이 떨어졌죠, 지금 벌써. 네. 그 다음에 그렇게 된다면은 그 북한에서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들의 운명은 뻔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뭐 끝이죠. 죽이지 않으면은 예. 죽은 목숨이나 같죠. 정치범 수용소로 보낼 수도 있고. 뭐 김창봉이는 적통일 자기 뭐 보고 싶다 해서 살려뒀다는 얘기는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김창봉이를 봤다는 사람 한 명도 없고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어디에 갇혀 있는지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그러니까 죽은 목숨이죠. 자, 이 2주기 17일
김정일 위원장 2주기에 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고 봐야 되겠군요. 당연하죠. 근데 이제 그 광진 선생이 이걸 얘기하다 말하는데 예. 저렇게 된 사람들 그 한북도 하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 하성 정치범 그 16호 수용소라고 그러는데 거기 다른 말은 항일투사 정치범 수용소, 항일투사 수용소라고도 합니다. 예. 거기다 많이 갖다 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항일하는 사람들 또 높은 고위급 간부들 거기다 놓고서 일단 거기 들어가면 죽기 전에는 못 납니다. 예. 그저 거기서 완전히 어쨌든 거기서 살다가서 목숨이나 겨우 붙어 있다가서 그 죽으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죠. 예. 그 실제로 김 의원님도 장성택이 뭔가 정치적인 야심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1인자가 되겠다는. 야심이 있었죠. 야심이 없으면은 사실 저렇게까지 방송에 나오는 것처럼 좀 거드름을 피웠죠. 이상한 행동을 하고. 북한에서 일호 행사할 때 선정부가 주관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자리 다 배정을 하고 조라도 처벌을 합니다. 적발을 해서. 근데 삐뚤싸하게 앉아있고 또 담배 피우고 뭐 앞서서 걷고 레드라인을 넘어서고 이런 것들 다 포착이 됐겠죠. 아마 예. 김여정이가 딱 지켜보겠다. 저 사람 안 되겠다. 아마 했을 수도 있고요. 하기 김여정의 때문에. 역할이 좀 큰 것 같습니까? 이번에? 김여정은 김경시의 역할을 할 겁니다. 앞으로요. 예, 본따서 하기 때문에 역할이 커질 것이고 또 네. 가장 믿을 만한 게 또 자기 친혈육이니까 예. 그러니까 아마 역할이 커질 겁니다. 김경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경희의 정치적 생명도 끝일 겁니다. 끝일 것이다. 생각에는. 왜냐면은 김경희는 북한에서 신적인 존재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예. 거기까지 건드리기 힘드니까 여자 문제로 장성택을 아예 매장을 시키고 인간적으로 매장을 시키고 아마 격리시키거나 이혼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김경희도 정치 전면에 나서기에는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장 이사장님께서요. 앞으로의 이 김정은 체제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지 좀 공고하게 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뭔가 좀 계속 또 격동이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좀 전망해 주시죠. 당분간은 뭐 큰 변도 없이 김정은 체제로 쭉 나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저 장성택이 저 사태를 보면서 네. 밑에 있는 간부들, 그러니까 지금 제2인자를 말하자면 부상한 게 최룡해인데, 최룡해도 그 똑똑한 사람이 왜 생각이 없겠습니까? 네. 이번엔 장성택이지만 다음번에 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충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도 야 이거 다음번에 이런 일이 있기만 하면 미리 선수를 써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선수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근데? 글쎄 그건 제가 저 장성택이나 그 자리에 앉아보지 못해 모르겠는데 예. 아무튼간에 어쨌든 간에 자기 죽을 것 같으면 발버둥이라도 해야죠. 예. 실현 되든 말든 간에 어떻게 저 어린 놈한테 지금도 최룡래는 63살인가 그렇게 되고 정은이는 이제 30살이라는데 제 아들놈 같은 거한테 가서 굽실거리자면 그 최룡래도 마음이 마음이 편할 수는 없겠죠. 네. 그러니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겠는데 그 기회가 포착이 되겠는지는 그걸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장성택과 7년 동안 함께 일했던 그리고 지금은 우리 정부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지금은 북한 조선중앙방송 기자였고 지금은 탈북자들을 위해서 또 중요한 기여를 하고 계신 장혜성 북한 망명센터 이사장 두 분의 견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